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도 약간 좀 빡세기도 한데 그냥 딱 예쁜 그래프 하나 딱 그리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이리저리 막 지지고 볶고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래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1학년 때 많이들 하는데 뭐 교과서에 정확하게 어느 단원에 이게 딱 있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면 절대값 붙은 거, 절대값 붙어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 뭐 여기저기서 뭐 할 때 조금씩 하고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어느 단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 하기 전에 배경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이건 단순히 삼각함수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요. 삼각함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뒤로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학기 해야 할 수학 2에 가시면 이런 식들을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예요. f-x가 fx랑 같아요. f-x는 fx를 뭐 어떻게 한 거죠? 원래 y인 fx라는 녀석이 있대.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뭐 한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다들 알고 있지만 틀릴까 봐 혹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모르는 거와 다르지 않잖아. 뭐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y축 대칭 이동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수학화 할 때 했던 거잖아. 수상 맨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형의 이동에. 그래서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요? 그럼 봐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똑같대.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얘는 원래 함수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함수 fx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근데 원래 거랑 똑같대. 뭔 소리일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무슨 소리야? 지가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그런 소리야. 내가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새야. 그러니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똑같이 생겼다고. 오케이? 아니 뭐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들면 2차 함수 곡선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얘는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좌우로 대칭 이동시켜도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얘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다시 f-x랑 fx랑 같아요 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인데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함수 혹은 짝함수. 이거 다 같은 용어예요. 뭐 용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짝함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항함수, 그러니까 뭐 2차식, 3차식, 4차 함수 이런 거 할 때 그 차수들의 짝수만 있어서 짝함수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x 넣은 거랑 같다는 거잖아. 차수가 다 짝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짝함수라고 우리 부르고요. 우함수라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우라는 글자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글자예요. 재미없냐?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그게 y축 대칭인 녀석을 우함수라고 불러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f-x가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둘이 조금 달라요. 요건 f-x가 fx인 거고 요거는 f-x가 마이너스 fx인 거야. 요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보내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요거랑 fx랑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y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봐요. 이건 fx를 뭐 한 거예요?
fx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이 마이너스도 얘한테서 온 거니까 마이너스 y가 f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거거든. 오케이? 이거랑 y는 fx랑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원래 함수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 얘기야. 근데 뭐래? 얘랑 얘랑 둘이 똑같이 생겼대. 무슨 소리다? 원래 지가 원점 대칭이다. 생긴 모양이. 우리 그런 거 많이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 많이 보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요 점 180도 돌리면 딱 겹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점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fx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원점 대칭 이렇게 생겼고요. 요 옆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얘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홀함수라고 불러요.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조금 더 그럴싸가 아니지. 조금 더 원론적으로 제대로 이건 제가 설명하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y축 대칭했더니 원래 거랑 똑같아. 지가 y축 대칭해 이렇게 말했는데 얘를 응용해서 다른 문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거 f-x랑 fx랑 같아요. 요거 다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야. f 뭐라는 건 y좌표 이야기하는 거죠. y는 fx, x에다 뭐 집어넣으면 y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y좌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근데 y좌표 둘이 같다는 이야기야. 그지? 내가 x에다가 뭐 숫자 넣을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1 집어넣어봐. 그럼 f-1이랑 f1이 같다는 이야기야. f-2랑 f2가 같다는 이야기고 f-3이 f3이랑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x에다 뭐 숫자 넣을 거라고 작정을 하는 순간 점이 두 개가 생기죠. 내가 x에다 5 넣을 거야 그러면 f-5랑 f5가 나오잖아. 무슨 얘기야? 5, 마이너스 5, f-5랑 5, f5랑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자동으로 생길 건데 y좌표가 둘이 똑같다고. y좌표가 둘이 똑같다고. 그런데 그 y좌표 둘이 똑같은 점의 x좌표 살펴봐요. 하나는 마이너스 5고 하나는 5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마이너스 2고 2고 마이너스 3이고 3이야. y좌표가 똑같은 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보니까 얘네 둘은 더하면 항상 0이에요. 항상 0이야.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보면 더해서 항상 0이다 그 얘기야. 둘 다 변하긴 하는데 얘는 마1, 마2, 마3, 1, 2, 3 이렇게 변할 건데 x좌표를 더하면 항상 0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더하면 일정하다는 소리야. 더해서 반띵하면 뭐죠? 좌표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그걸 뭐라 그래? 뭐 찾을 때 해? 중점 찾을 때 중점. 그죠?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중점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는 중점이 항상 0이야. 그 소리예요. fx 곡선 위에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대. 이 두 점의 중점의 x좌표는 항상 0이야. y좌표가 같은 점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점의 x좌표는 중점이 0이라고요. 두 점 있는데 중점 x좌표 0이라고요. 그러니까 얘 뭐라고?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x좌표 두 개죠. 얘네 둘이 더하면 합이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야. 합이 일정하다는 건 더해서 반띵해도 일정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중점이 존재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y좌표가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의 중점이 존재해요. 그게 어디였다? 0이었다. x는 0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응용하면 누가 되는 거냐면 f-x 더하기 2랑 fx 더하기 2랑 같아요. 그 소리예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한 얘기에 따르자면 F 뭐랑 같아.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하나는 X 더하기 1에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딱 둘 다 변하겠죠? 하지만 얘네 둘이 더하면 항상 일정하죠. 마이너스 X랑 X는 사라질 거잖아. 더하면 얼마예요? 4예요. 중점이 어디란 이야기예요? 2란 이야기지. 4의 절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아하, y좌표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합이 일정하더라. 합이 4로 일정하더라. 합이 일정하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중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 중점의 좌표가 뭐더라? x는 2더라 그 얘기라고. 합이 4니까. 그래서 만약에 fx가 2차 함수야 라면서 이런 성질을 알려주면 뭐란 이야기예요? 대칭축이 2란 소리구나.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실제로도 이런 거잖아. 이거 2-x랑 2 더하기 x랑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랑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랑 함수값이 같아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아이고. 이건 어때? f-x 더하기 4랑 fx랑 같아요. 이건 뭔 소리예요? 뭐 대칭이동 평이동 하면 찾아지는데 그래서 얘랑 둘이 같다는 건 무슨 소리라고? 이거랑 같은 소리라고. 같은 소리라고. 봐. y좌표 같은 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두 점의 x좌표 살펴보니까 어때? 변하겠지만 더하면 4로 일정하잖아요. x가 사라지잖아. 합이 4로 일정해 중점이 2로 존재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둘이 완전히 같은 소리 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런 관점에서 다시 와서 보면 y좌표 둘이 같은 게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는 합이 항상 0이야. y좌표 같은 두 점 중점 x좌표 항상 0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비슷한 원리로 이거는 방금 요거요. 이거 좌변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fx랑 f-x를 더하면 0이에요. 그 소리야. 그럼 얘도 지금 방금 한 이야기랑 똑같아. f 뭐랑 f 뭐가 나왔는데 x좌표 살펴보니까 어때요? 더하면 일정하죠. x가 사라지잖아. 합이 일정해. 뭐가 존재한다고요? 중점이 존재한다고요. 중점의 x좌표가 뭐다? 0이더라. 더하면 0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y좌표도 더하면 0이라고 일정하다고 나온 거야. y좌표도 합이 일정해. y좌표도 중점이 존재한다 그 얘기야. 그 중점의 y좌표가 뭐다? 0이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요놈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다.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내가 숫자 넣을 거야. 1 집어넣으면 f1이랑 f-1을 더하면 0이래. 1이란 숫자를 고르는 순간 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1,f1, 마이너스 1,f-1. 그런데 이 두 점은 어땠다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라고. 2 집어넣으면 f2랑 f-2 두 개가 생기거든 자동으로. 근데 얘네들 x좌표는 더하면 빵이잖아요. y좌표도 더하면 빵이라고. 점이 두 개 생길 건데 그 두 점의 중점이 아예 0,0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가 돼요. 응용을 하자면 얘도 이런 거라고. 의미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응용을 하자면 이런 거라고. fx 뭐 해야 되지? fx 더하기 2랑 f-x 더하기 2 했더니 10이다. 뭔 소리다고 이거? x좌표 둘이 보니까 어때요? 합이 일정하죠? 중점이 존재한다. 중점 좌표보다 2다.
F 뭐랑 더해서 10이래요. Y좌표의 합도 일정하네요. Y좌표의 합이 뭐다? 5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다? 2,5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될 거다. 2,5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생긴 모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5에 이렇게 생겼으면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 골라보면 X좌표의 중점도 2고 Y좌표의 중점도 5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어떤 점을 고르든 이렇게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거 뭐라고? 요거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해보면 fx랑 f-x를 더해서 0이니까 x좌표도 더하면 0, y좌표도 더하면 0. 그러니까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죠?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또 있는데 자, 자는 거 아니지? 잤어. x 더하기 2랑 이거 무슨 얘기였다고요? 이거 뭔 소리였다고? 어디? f-x 더하기 2랑 fx랑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다? fx가 x는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더라. 그런 얘기였다고요? 둘이 더하면 일정하잖아. 그치?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거. 중점 x좌표 1이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얘는 둘이 더하면 x가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지 않아요. 중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얘는 마이너스 x고 더하기 그냥 x니까 더하면 x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 거야. 중점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는 더해도 x가 안 없어지죠. 오히려 빼야 x가 없어지죠. 빼야 x가 없어져. 그러니까 써보면 무슨 얘기라고? 얘네 둘은 합이 아니라 차이가 일정한 거야. 차이가 얼마 나요? 2 나죠. 2 떨어져서 같은 y좌표 나와요.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주기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이 주기가 뭐냐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사이클. 그게 주기거든요.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데 x좌표의 차이가 2래. 2 떨어져서 똑같은 y좌표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F0이랑 F2가 같아. F2랑 F4가 같아. F4랑 F6이 같고 F6이랑 F8이 같고 2 떨어져서 계속 같은 그림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지금 2 떨어져 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2 떨어져서 계속 같은 그림이 반복돼. 그런 소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나와요. 네, 요거 세 개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했죠. 다음 학기에도 엄청 나올 거라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요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늘 생각보다 오래 했네. 20분이나 했어. 상학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사실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고 니들이. 그래서 일단 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상학함수 보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좀 더 일찍 수업할 걸 그랬나? 걱정 마. 10시에 끝내줄 거야. 난 법은 지키니까. 상학함수의 그래프인데 상학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말은 다 닫아놔. 삼각함수의 정의 뭐였다? 사인 x는 사인 세타는 크게 분모에 뭐가 있어야지. 뭐 분의 y? r분의 y. 얘가 사인 세타. 그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죠? 이거 지금 삼각함수의 정의야. 근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얘네들을 그리는 건데 아무래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변수 x가 누구고 y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보통 y는 fx 이렇게 그리잖아요. y는 fx 그래프 그릴 때 x에다가 정의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숫자 넣는 거고 계산한 결과가 y거든. 그지?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이 사인이라는 녀석은 누가 변하는 거냐면 세타가 변하는 거야. 세타가 먼저 변하는 거야. 이 세타가 변할 때마다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다시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보통 첫 번째로 y는 sin x라는 녀석을 그릴 건데 여기 있는 x랑 y는 우리가 원 위에서 x좌표, y좌표 이야기할 때랑 다른 거라고요. y는 코사인 x 그래프 그릴 거야. 여기 x랑 여기 y는 원 위에 x좌표, y좌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y는 탄젠트 x 그래프 그릴 거야. x좌표, y좌표 이야기가 아니야. 여기 있는 x들은 뭐예요? 각도라고, 각도. 동경의 크기. 으악! 동경의 크기. 사인 x의, 코사인 x의, 탄젠트 x의 x는 동경의 크기. 그때마다 요 y는 원 위에 있는 y좌표, 원 위에 있는 x좌표, x좌표랑 y좌표의 비율. 요 x가 동경의 크기, 여기 x가 동경의 크기, 요 x가 동경의 크기. 글씨 개판이네. 미안해. 요 y는 뭐라고? 실제로 y좌표. 단위원에서의 y좌표. 요 y는 뭐라고? 단위원에서의 x좌표. 얘는 뭐라고? x좌표 분의 y좌표.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 지난 시간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다고 보면 x축, y축에 요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뭐 된다고?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요. 원래는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인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고 생각해보면 반지름이 1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원 위에 점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녀석들은 각이 변할 때마다 그것의 y좌표가, 각이 변할 때마다 x좌표가, 각이 변할 때마다 x좌표와 y좌표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됐죠? 자, 약간 좁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y sin x. 잠깐만.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똥손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입니다. 반지름 1인 원. 이거 x축이에요. 이거 y축이겠죠? 자, 우린 뭘 나타내고 싶다고? 세타가 변할 때마다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고 싶다고. 반지름의 길이 1이야 이거. 이쪽에다가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x가 뭐라고요? 동경의 크기. 요거 뭐라고요? 이 원 위에서 y좌표. 사인이니까 y좌표. 자, 출발. 여기서 보면 우리 어제 아니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세타가 0일 때 여기 있거든요. 요 점의 좌표는 1,0이야.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갈 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0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제일 클 때 1이에요. 그리고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서 0이 되고 지나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으로 끝나요. 이게 한 바퀴야. 그지? 그럼 그 뒤로는 계속 똑같죠? 1, 0, 마일 0,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렇게 계속 그럴 거라고요. 동경이 계속 커지면 y좌표는 이 순서대로 계속 돌아간다 그 얘기야. 1, 0, 마일 0, 1, 0, 마일 0 이렇게. 오케이?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경의 크기가 0일 때 y좌표는 0이에요. 그러다가 (90도)
2분의 파이. 동경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면 y좌표는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이겠죠?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1이 돼요. 그러다가 동경의 크기가 파이까지 되면 다시 0이 돼요. 그리고 2분의 3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2파이가 되면 0이 돼요. 오케이? 더 돌아가면 여기가 3파이, 여기 4파이. 그럼 여기 2분의 5파이에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y좌표? 1이 된다고. 2분의 5파이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여기잖아요. 그지? 2분의 5파이가 되면 y좌표 다시 1이 되고요. 3파이에서 0 되고요. 2분의 7파이에서 마이너스 1 되고 여기서 0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크만 찍으면 저렇게 지금 점 찍어 놓은 점들이 꼭 지나가야 되는 점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상태에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요 사이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 안에를 보는 거예요. 세타가 0일 땐 0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특수각 3개 있죠. 뭐뭐뭐 작은 거부터 라디안 하자 이제 중딩 아닌데 제일 작은 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0도 45도 60도 그러니까 요게 4분의 파이 요게 3분의 파이 요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잘 그리고 싶은데 아주 자세한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그때 봐요. 아무튼 이거 봐 이렇게 생겼다고. 6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6분의 파이면 y좌표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6분의 파이쯤 돼요. 요때 y좌표는 2분의 1입니다. 4분의 파이까지 올라오면 2분의 루트 2 되겠죠? 4분의 파이일 땐 2분의 루트 2니까 얘보다 좀 더 위에 있고요. 60도까지 올라가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제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한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 사이는 그냥 둥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게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 1이라서 이렇게 일자로 그으면 여기 딱 가운데에서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볼록하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볼록하게 생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둥그렇게 이렇게 능선처럼 생겼다는 거야. 실제로도 보면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야. 0일 때는 0이고 여기서 요만큼 돌아 올라가면 여기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야. 6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다 그 얘기고요.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3이다 그 얘기고 2분의 파이일 때 1이다 그런 이야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따 봐. 지금 이거 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요 1, 4분면에 해당하는 것도 물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정확한 값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요거 3개 정도는 안다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걸로 점을 대충 찍으면 약간 위로 불룩하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기고 났으면 그 뒤에 있는 건 다 저거 그냥 돌려 붙이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y좌표 커지는 게 요렇게 순서대로 커지잖아요. 그럼 이쪽 반대편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나 똑같을 거 아니야. y좌표가 커지는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y좌표 커지는 거나 여기서 저렇게 y좌표 커지는 거나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이 모양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면 이쪽 영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y좌표 늘어나는 거나 여기서 y좌표 줄어드는 거나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부호만 반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에 해당하는 사인 곡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아갔다고요. 그럼 그 뒤는? 똑같이 생겼겠지. 양심 뭐야?
여러분은 저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 뒤로는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2파이에서 2분의 5파이는 0에서 2분의 파이랑 완전히 똑같잖아. 어차피 요 영역인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긴 게 반복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있겠니? 영원히 가겠죠. 영원히 가는 거야. 왼쪽도 마찬가지야.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거야. 요 녀석이 y는 sin x 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잘 아시면 되고요. 다시 중요한 거 이따가 한번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인 곡선을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풀 때는 꼭 지나가야 하는 점들을 먼저 찍는 거야. 내가 아까 처음에 그린 것처럼 0, 1, 0, 마일, 0 이런 점들을 먼저 찍어요. 그리고 와서 그 사이를 둥글둥글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리면 되는데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이런 거 살펴봐야죠. 정의역, 치역, 주기, 대칭성.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절로 영원히 간다고? 쩌려도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돌리든 여기 x는 뭐였다고? 각도였다고. 각도. 몇 바퀴를 돌리든 내 마음이잖아. 거꾸로도 돌릴 수 있고요. 치역은요. y좌표 물어보는 거잖아요. y좌표의 범위 뭐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치역이 보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주기. 아까 주기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면 주기라고 한다고. 이 녀석은 주기가 얼마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어디서 끝나? 여기가 똑같은 데잖아요. 주기가 뭐다? 2파이다. 2파이다. 이 길이가 2파이잖아. 그죠? 주기를 2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식으로 쓰면 아까 뭐라고 쓸 수 있다고? x 더하기 2파이가 fx랑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지? 차이가 2파이 나면 y좌표 똑같아. 그 소리니까. 그 다음 대칭성. 어디에 대칭이냐라고 보면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죠. 여기 점 찍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 180도 딱 돌리면 겹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다 라는 거고, 원점 대칭이라는 걸 우리 아까 식으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면 f-x가 마이너스 fx예요.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인 곡선의 성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그리는 동안 빨리 머릿속에 입력해. 이번엔 코사인 x 그려볼 텐데 여기도 이 x는 동경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y는 뭐예요? 원 위에서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사인은 x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타가 커질 때마다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거야. 그럼 최초의 상태는 여기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1이라고. 1,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요? 줄어들어요.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다시 1이 돼요. 이게 한 바퀴입니다. 그죠? 그 사인 그릴 때처럼 꼭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찍어보면 세타가 0일 때 1이다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0이에요. 여기 가면 x좌표 0이잖아. 파이까지 가면 어때? 그땐 마이너스 1이죠. 파이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3파이일 때 다시 0이 됐다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1이 돼요. 한 주기가 끝났죠. 코사인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점이. 더 돌아가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2분의 5파이일 때 0 되고요.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 됐다가 2분의 7파이일 때 0 되고 다시 4파이일 때 1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살펴보면 1, 4분면에서 x좌표가 변하는 거 생각해봐요.
우리 y좌표가 변하는 게 이거였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0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x좌표는 어때요? 1에서 0으로 변하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나 이렇게 변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랑 원이기 때문에 이거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좌표 변하는 것에서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고. 혹은 삼각비 표, 우리 생각하면 첫날 했던 삼각비 표 생각해봐요. 사인이라면서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2, 3, 1. 코사인 어떻게 했다고? 여기 써있는 숫자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뒤집어.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의 사인 값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게 그냥 코사인 값이에요. 1에서 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그냥 이렇게 일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해야 나머지도 그릴 수 있어. 눈치챘으려나 모르겠다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뾰족한 데 없이 그냥 둥글둥글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사인 곡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 사인 곡선을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곡선이랑 똑같아요. 근데 웃기지만 니네 배웠다 이걸? 이거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건 x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 쓰는 거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뭐랑 똑같은 거야? x축, y축? y축. 변해 안 변해? 변해. 부호는 몇 사분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사분면 무슨 좌표? y좌표.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러니까 얘가 이거야. 사인 곡선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곡선이랑 딱 겹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가지고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코사인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놈 계속 이으면 돼 이제. 이렇게 영원히 생긴 녀석이에요. 왼쪽으로도 계속 가겠죠? 이렇게 영원히 가는 녀석입니다. 코사인 곡선의 정의가 뭐다? 당연히 실수 전체다. 사인 곡선 평행이동 한 거에 불과하다니까요. 코사인 곡선의 치역 뭐일 거다? 당연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거다. 이놈 왼쪽으로 평행이동 한 거잖아.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기 뭐다? 얘도 당연히 2파이다. 이놈 평행이동 한 거라니까.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지? x좌표가 1부터 마이너스 1 갔다 다시 1로 돌아오는 게 2파이라고요. 대칭성. 약간 달라지겠죠? 원점 대칭이었는데 평행이동 했잖아. 이제 뭐 됐어요? 그림 보니까.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 그림이 됐죠. y축 대칭 식으로 나타나면 뭐였다? f-x는 fx 이렇게 생긴 거였다. 아하, 그래서 코사인 곡선은 이런 모양새구나 라는 거예요. 사인 곡선 하나 잘 그리면 코사인은 이제 자동으로 연습이 되어 있는 거지. 마지막은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약간 빡세거든요. 자, 요 그림에서 저 원을 제가 또 그려.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자, 요것도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x축, y축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사인이나 코사인은 반지름이 1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x좌표 하나만 보거나 y좌표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탄젠트는 x도 변하고 y도 변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6분의 파이일 때 x분의 y는 이거분의 이거야. 근데 얘가 조금 더 변해서 4분의 파이가 되면 x도 변하고 y도 변해. 두 개가 다 변해. 그러니까 보기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x는 1이라는 직선 하나 그거 접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연장해. 요 선을 쭉 연장해. 그렇게 해서 만든 조금 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아, 이거 점점 더러워지네. 조금 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게 원래 있던 요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닮아 있겠죠. 그냥 쭉 연장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은 삼각형의 탄젠트 세타나 큰 삼각형의 탄젠트 세타나 똑같아요. 그냥 닮아 있는 거니까. 닮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작은 삼각형은 분모가 x좌표고 분자가 y좌표인데 얘는 분모가 1이야. 큰 삼각형은 이거 분의 이거니까 이 길이가 1이고요. 이 길이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의 값이에요. 바로.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얘 쭉 연장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던 파란색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커다란 파란색 삼각형 둘이 비교하면 닮아 있고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값은 똑같은데 작은 파란색 삼각형은 분모도 분자도 둘 다 이상한 숫자야. 하지만 큰 삼각형을 보면 어때요? 얘가 1이야.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요. 1분의 머시기가 탄젠트니까 그 머시기가 탄젠트잖아. 세타가 좀 더 커졌어. 그럼 이렇게 삼각형 볼 게 아니라 어쩔 거라고? 쭉 이을 거라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탄젠트 세타의 값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1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뭘로 그려야 돼? 파란 걸로 그리면 되겠다.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인데. 자, 6분의 파이. 연장해서 여기 가서 보면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죠? 탄젠트 6분의 파이. (3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는 3분의 루트 3 요쯤 되나 봐요.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각도가 진짜 조금만 더 커지면 갑자기 졸라 큰 숫자가 돼요. 여기 찍혀요. 더 조금만 더 키우면 이만한 숫자가 돼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때요? 탄젠트의 값은 없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의 값은 정의되지 않아요. 요거 점근선이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근선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미친 듯이 커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89도라고 생각해봐. 1도 차이나 89도짜리 삼각형이면 쫙만하게 생겼을 거라고요. 거의 평행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3층 가겠지. 그러니까 엄청 커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1, 4분면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2, 4분면으로 넘어오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야. 탄젠트 91도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엄청 가파르게. 졸라 큰 숫자겠죠? 근데 2, 4분면은 원래 음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90도에서 91도가 되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어요. 엄청 음수거든. 이게 야금야금 올라올 거라고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일 때 다시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게 이쪽에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파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대칭인 그림이 그려진다 그 얘기야. 그럼 그 뒤로도 또 마찬가지로 쭉 커지겠죠. 여기가 점근선이고요. 그 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 뒤로 또 커지겠지. 이렇게 와 이게 커져요. 여기 점근선이고요. 여기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요즘 X좌표 뭐였다고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죠? 2분의 파이. 여기 뭐라고요? 여기 써있잖아 다. 2분의 3파이. 여긴 뭐예요? 파이입니다.
여기는 2파이, 여기는 2분의 5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랑 전혀 다른 이상한 녀석이죠. 그죠?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자리가 없어. 옆에다 써야겠다. y는 탄젠트 x입니다. 정의역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 실수 전체? 아니에요. 아니야. 못 넣는 숫자가 있어. 어디? 2분의 파이. 이때는 함수값이 없어요. 2분의 3파이 없어요. 2분의 5파이 없어요. 그런 녀석들을 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녀석들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떨어져 있죠? 또 파이 떨어져 있죠? 또 파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더한 애들 제외한 나머지 실수 전체예요. 이거 외워야 돼.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1파이 등등등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요거 제외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고요. 치역은 뭐예요? 오히려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 사인이나 코사인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진동하는 녀석인데 얘는 영원히 올라가요. 영원히 내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치역이 실수 전체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고요. 정의역에서 넣을 수 없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또 뭐라고 부른다? 아이고. 뭐야? 에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주기는 뭐겠어요?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주기가 뭐다? 0이 여기야. 보통 우리 사인 코사인 주기가 2파이였잖아요. 여기가 2파이예요. 이 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여기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 주기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건 파이라고 해야 돼. 주기가 그래서 파이입니다. 얘네들하고 달라요. 대칭성. 어디다 대고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점. 0,0의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 그리다 말았는데 얘도 왼쪽으로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야. 그죠? 양옆으로 영원히 간다고요.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네. 그래서 탄젠트라는 녀석은 요 따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인 코사인이랑 전혀 다르게 생겨먹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골치 아프다, 그죠? 책 잠깐 봅시다. 책 잠깐 볼게요. 일단 밑줄 그어야 되는 것부터 좀 볼까요? 273쪽이고요. 273쪽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두 번째 줄에 단위원의 교점을 픽 x, q. 첫 번째 줄은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두 번째 줄은 단위원의 교점을 px, q. 두 줄 내려와서 세타의 값이 변할 때 그 줄 제일 뒤에 사인 세타의 값은 점 P의 y좌표로 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지금 그림 그려져 있죠. 원이 있고 옆에 빨간색으로 사인 세타 곡선이 있고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린 분홍색 그림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 그래프 바로 밑에 줄에 오른쪽으로 끝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조금 더 옆에 가서 보시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제일 밑에 가서 보시면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 제일 밑에 줄.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 가서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단위원의 교점을 px, q. 두 줄 내려와서 세타의 값이 변할 때 그 줄 맨 끝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점 p의 x좌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그림 그려져 있죠. 이 그림 보시면 이 코사인 곡선 그려져 있고 왼쪽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원 잘 보시면 x축, y축 위치가 약간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른쪽이 x축이 아니고 위쪽이 x축이고 왼쪽이 y축이거든요. 그림을 돌려놓은 거야. x좌표가 변한다는 걸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어쨌든 1, 0, 마일 0, 1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무튼 그거 생각하시고 그 그래프 바로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조금 더 옆으로 가서 y축에 대하여 대칭. 그리고 그 밑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세타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다. 아까 우리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첫 번째 줄에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두 번째 줄에 단위원의 교점을 px, y. 그 옆으로 점 a 1,0에서의 단위원의 접선과 직선 OP의 교점을 t라고 하면 두 줄 내려와서 세타의 값이 변할 때 맨 끝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점 t의 y좌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약간 어려웠다고요. 그죠? 근데 얘는 삼각형을 그려서 그릴 게 아니라 접선에다가 연장선 그어서 탄젠트의 값을 알아봤다고요. 그렇게 해야 옆으로 점선 그어서 값을 찾기가 편하다는 거야. 그죠?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정의역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직선 세타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모두 함수 y는 탄젠트 세타 그래프의 점근선. 그리고 그 뒤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와서 따라서라고 시작하는 데 있죠?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사인, 코사인이랑 달랐어요. 얘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다 바이블 포인트한테 정리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블 포인트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그냥 밑줄 그은 거야. 다시 한 번씩 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방정식은 풀 수 있거든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풀 때 생각해 보면 뭐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하고 지수가 같으면 미끼리 비교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냥 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근데 삼각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어요. 이유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1대1 함수야. y좌표가 같은 점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y좌표가 같은 점이 무수히 많이 있죠.
한 주기마다 한 2개씩 나온단 말이야.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리셔야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거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림을 그리는 요령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곡선 그려보면 이 정도 비율이거든요.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파이라는 게 3.14잖아요. 대충 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3이라고 치면 요게 1이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언덕배기를 그릴 때 3대 1 정도의 비율이 되게끔 그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물론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해도 y좌표가 얼마고 x좌표가 얼마인지 표시할 거기 때문에 표시해서 그림을 그리면 약간 찌그러져도 상관없거든요. 비율만 똑같으면 돼. 막 그림을 그리는데 막 뭐야? 뭐 y축으로는 뭐 위로는 이만큼 갔다가 밑으로 이만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개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일정하게 비율이 찌그러지는 건 괜찮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제대로 그리려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파이야. 3보다 조금 크다고 치면 여기가 1이어야 되니까 한 3대 1 정도의 비율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잘 그렸는데 아깝다 그죠? 지우기. 하지만 유튜브에 박제돼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는 어떻게 그리시면 좋으냐면 이거 나중에 연습장에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원래 그렇게 그려지나 보다 싶잖아. 실제로 여러분 그려보면 완전 개발세발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림 요령은 이런 거야.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리래.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리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 y축도 있고 x축이 있죠. 그래서 2파이가 어디인지를 먼저 정해야죠. 뭐 한 요쯤을 파이라고 보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4등분 해야 돼요. 2파이는 한 바퀴잖아. 이게 4분면이 4개잖아요. 4등분을 하는 거야. 그림 요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그리고 나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잡아요. 0. 요거가 3이라고 치면 대충 3분의 1 정도 높이에 1, 0, 마일, 0. 그러고 나서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사인 곡선 그리려면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직사각형을 그려요. 옆으로 길을 따라게 생긴 직사각형을 그려요. 그래서 가운데를 잘라. 그리고 4등분을 해. 뭐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옆으로 길다랗게 생긴 사각형 반으로 잘라. 그리고 또 4등분 해. 그 다음에 1, 0, 마일, 0,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코사인이에요. 좀 그렇잖아. 이게 좀 낫지 않겠어? 야 예쁘잖아 이게. 그래도 좀 뭔가 고딩 같잖아. 쭉 그어 놓고 여기를 2파이 그러면 여기 파이 4등분 한 다음에 지나가야 되는 점을 찍어. 코사인 곡선 그릴 거야. 그러면 1, 0, 마일, 0, 1이라고요. 찍찍 긋지 말고 좀 둥글둥글하게 요 끊어서 그려도 돼.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많이 그린다. 뚫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한 줄기 그려봐 그러면 코사인 곡선 그려봐 그러면 이거 너무 성의 없이 그리지 마. 이거 이 뒤로 어떻게 가려고? 접어야지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아무튼 그래서 꼭 지나가야 되는 점들을 콕콕콕 찍어가지고 그걸로 곡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야. 이걸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바꿔야죠.
간단한 거 몇 개만 할게요. 해야 돼. 울지 마. 앞에서 울면 안 된다니까. 마음 약해지게. 아주 간단한 거만. 첫 번째 뭐였 거냐면 요거랑 요걸 비교해 볼 거예요. y는 sin x랑 y는 2 sin x랑 요 2가 하는 역할이 뭘까? 를 생각하자는 거야. 요 녀석 그림 먼저 그려보면 뭐 한 요점을 파이, 여기점을 2파이 한 주기만 그냥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 잘라가지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0, 1, 0, 마일 0, 1, 마일 이렇게 생긴 게 사인 곡선이겠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생겼냐? 내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원래 0이죠. 그 사인 0은 원래 0이야. 그 여길 지나가겠죠. 2분의 파이 넣을 거야.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 나와요. 2배 할 거라며.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 아니라 2가 나와요. 다시 파이 집어넣으면 0 나오겠죠?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다시 0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진동하는 폭이 더 커진다 그 얘기예요. 앞에 2가 붙어 있으면 2배만큼 늘어나요. 이게 이제 책에서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진폭이야 진폭. 진동하는 거잖아요. 진동하는 폭이 2배로 늘어나요. 이걸 책에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원래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녀석 최대값은 합창을 하네. 소리 들어줄까? 최대값 1이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거는요. 최대값이 2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달라졌다고. 최대 최소의 차이가 폭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3 곱해져 있으면 3배가 되겠죠? 2분의 1 곱해져 있으면 납작해지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하는 역할은 진폭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해되죠? 시로도 할 거야. 하나 더. 이번에는 sin 2x. 2 sin x 말고 sin 2x. 그럼 요 놈은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하는 거야. sin이라는 녀석은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면 한 바퀴예요. 한 주기가 끝나요. 그럼 요 녀석도 0에서 2파이까지 들어오면 한 바퀴가 끝나야죠. 근데 지금 생긴 게 요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나는 0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돼요? 파이까지만 넣으면 돼요. 내가 x에다 숫자 넣는 거잖아. 내가 x에다 숫자를 넣을 거라고. 내가 이 x에다가 0에서 파이까지만 넣으면 알아서 2배 할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한 바퀴가 다 돌아야 돼요. 나는 0부터 파이까지밖에 안 넣었지만 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돌아와야 된다고. 0하고 파이 사이에서. 무슨 얘기야? 짜부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뒤로도 계속 가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뭐가 달라졌다고? 주기가 달라졌다고.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x 자리에 2x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죠. 3x라고 하면 3배만큼 줄어들겠죠. 만약에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냐? 여기다 쓰면 안 되지. y는 sin 2분의 1 x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나는 x에다가 0부터 4파이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바퀴야. 그럼 여기가 2파이잖아. 3파이, 4파이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야 한 바퀴가 끝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다? y좌표 최대값이 1인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 뒤로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옆으로 늘어난다고 2배. 쫙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앞에 오는 숫자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숫자를 다 붙이자면 이런 개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y는 sin x에서 a, b, c, d가 들러붙어서 뭔가 달라지는데 이 a가 하는 역할은 진폭, b가 하는 역할은 주기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 c는 뭘 것 같아요? d는 뭘 것 같아요? c는 뭐냐면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c 혼자서 단독으로 뭘 하진 못하고 b하고 합쳐져서 b분의 c를 보셔야 되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요 d는요. y축 평행이동이다 그 얘기지. y 대신에 y 마이너스 d란 이야기잖아. 그거 오른쪽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d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양이랑 관련이 있는 건 A, B예요. 위아래로 얼마나 들쑥날쑥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다시 돌아오는지 이거는 A, B가 결정하는 거고 C하고 D는 그래서 그 모양 결정된 다음에 평행이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C, D랑 관련 있는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중요한 건 A, B겠죠. 물론 C, D도 중요하지. 근데 모양을 결정하는 게 A와 B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는 278쪽부터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래프 이야기 다시 한번 하면서 다시 정리해드리고 밑줄 긋고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것 때문에 새로 생기는 예제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제 풀라고 하기가 좀 그래. 이거 설명을 다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 할 거 미리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요. 미리 듣는 거 치고 너무 오랫동안 말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그래프 이야기 할 건데 오늘 한 거 좀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몇 가지 조금 더 얹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제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걸 까먹으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건 오늘 거대로 공부하는 거고 밀린 거 하라고 시간 준 거야. 응? 응?